놓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 모바일 접속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제페토 실습 다운받는 거 제가 여러 번 아마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알려드렸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그냥 다운받은 뒤에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 저장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로, 홈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페토 홈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의 캐릭터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의 캐릭터를 미리 캔버스로 불러오면 얼마나 또 귀엽고 예쁠 거예요. 그쵸? 특히나 514 챌린지 할 때나 요새 메타버스 많이 강요들 하시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또 우리 제페토를 또 같이 접목시켜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제가 계획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제페토 홈 화면에서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여기 지구본 모양이 있고 플러스 모양이 있어요. 플러스 모양 들어가시게 되면은 나의 여러 가지 포즈들을 저장할 수 있는 템플릿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대부분 제페토 신상 포즈나 트렌드 포즈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페토 신상 포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서 보시면 쭉쭉쭉쭉 멈춰있는 화면으로 넣어야지 미리 캔버스에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멈춰있는 사진으로 좀 괜찮은 화면들을 조금 불러오고 싶다, 좀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트를 날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트가 아니구나. 귀에다가 네, 귀걸이 꽂고 있는 모양이구나. 어쨌든 뭐 내가 원하는 뭐 포즈라든지 이런 멈춰있는 사진을 조금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넣어보셔도 되시고 어떤 게 좀 예쁠까요? 요것도 예쁘네요. 멈춰있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내 카드 뉴스 또는 인스타 피드 또는 미리 캔버스에 좀 적용해서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크로마키 영상 편집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보라색 화면인 상태에서 그냥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아래 하단에 저장 버튼 보이시죠? 저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를 저는 대부분 카카오톡에 그냥 PC에 깔려있는 카카오톡에다가 전 나와의 채팅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PC에 지금 깔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불러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은 PC 화면으로 일단은 이렇게 했고 제가 PC 화면에 있는 카카오톡을 해서 제가 다운 받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제페토를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PC 화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실 건데 도대체 미리 캔버스는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네이버나 구글 그냥 네이버 여기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미리 캔버스라고 치시면 되세요. 미리 캔버스라고 치시면 바로 위에 상단에 이렇게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미리 캔버스 보시면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웹사이트가 딱 존재하게 됩니다. 네, 여기를 클릭. 그런 다음에 보시면 저작권 걱정 물론 없고요. 다 무료 디자인이에요. 요소라든지 무료 디자인, 뭐 PPT 언제든지 여기 이제 템플릿을 갖다 쓰셔도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시작하기 또는 지금 현재 저는 지금 뭐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간편 로그인도 있어요. 로그인 버튼을 들어가셔서 그 네이버 아이콘 모양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 굳이 막 어렵게 너무 하지 않으셔도 네이버로 간단하게 간편 로그인 하신 다음에 바로 시작하기 하시면 됩니다. 네, 미리 캔버스 로그인까지 하셨을까요?
자, 미리 캔버스 간편 로그인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카드 뉴스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PPT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요 사이즈 1080에 1080도 괜찮고요. 여기 사이즈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크기 조절부터 들어가신 뒤에 카드 뉴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난 도대체 사이즈, PPT 사이즈도 그렇고 인스타 사이즈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사이즈도 그렇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상단에 파일, 설정, 그 옆에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제가 음소거 버튼 눌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위에 상단에 보시면 파일 있고 설정이 있고 그리고 사이즈를 입력하는 란이 보여요. 딱 봐도 여기가 사이즈를 조절하는 곳이구나 라고 보이실 수 있게끔 바로 숫자가 보여질 거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직접 내가 입력도 가능하지만 나는 전체적인 사이즈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PPT 입력하는 아니고 우리는 인스타그램 또는 카드 뉴스를 만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스타그램 사이즈 기본 권장 사이즈가 1080에 1080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는 1080에 1080 사이즈로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디지털 튜터를 위한 뭐 스마트폰 강의라든지 또는 뭐 기타 뭐 이벤트성 이런 카드 뉴스를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안 만드시나요? 많이들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빈 이렇게 종이처럼 스케치북처럼 한 장의 종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혹시 음소거 처리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흰색 이제 종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그냥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왜냐면 다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걸 몰랐는데 지금 죄송해요. 이게 네. 어디 들어간 건지만 좀 알려주세요. 네이버로요. 그냥 미리 캔버스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위에 상단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로 접속해 주시면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캔버스로 이제 접속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빈 스케치북처럼 한 장의 종이가 보여지실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카드 뉴스를 이제 만들 건데 직접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여기서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서 불러 오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모든 템플릿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고 쭉쭉쭉쭉 정말 종류가 많은데 도대체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어쨌든 인스타그램 위에다가 올릴 카드 뉴스이기 때문에 그냥 인스타그램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냥 쳐볼게요. 검색만 해볼게요. 위에 상단에 템플릿이라고 적혀져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돋보기 창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인스타그램 관련된 카드 뉴스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00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스마트폰 강의를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강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싶어요. 홍보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카드 뉴스들을 불러 오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불러 와 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저희는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요 사진은 솔직히 조금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나의 사진을 불러 오셔도 되시는 거고, 또는 시니어분들, 시니어분들 사진을 불러 오셔도 됩니다. 요거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이트데이 이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상태를 나는 뭐 2,000 팔로우 아니면 3,000 팔로우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수정을 하시면 하겠죠. 근데 저희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분들을 위한 스마트폰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을 위한 스마트폰 강의를 해서 넣을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 상태였어요. 화이트데이 이벤트 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는 수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편집창이 떡하니 뜨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했더니 왼쪽에 이렇게 편집창이 뜨게 됩니다. 네네. 네, 제가 음소거 버튼 살짝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나는 스마트폰 강의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신 뒤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시니어를 위한 그리고 엔터 스마트폰 강의라고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이 폰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더블 클릭 또는 그냥 더블 클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위에 왼쪽에 보시면 정렬 순서 아래 보시면 여기 글꼴을 변경할 수 있는 아래 역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은 글꼴을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번씩 그냥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글꼴 폰트가 조금씩 어느 정도 변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너무 어렵다, 그쵸? 고딕으로 한번 그냥 가볼게요. 명조체도 있고, 고딕, 우리나라 고딕 그냥 체인 요걸 한번 해볼게요. 지마켓 산스 볼드 요것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되도록 조금 자주 사용할 것 같은 폰트들은 왼쪽에 여기 보시면 별,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좀 자주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하는 폰트들은 일단 한 번씩 눌러봅니다. 아, 이거는 너무 진짜 두꺼비처럼 너무 크네요. 라고 하면은 지마켓 산스 볼드라고 해서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클릭하게 돼서 내가 즐겨찾기 식으로 자주 꺼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클릭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노란색으로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담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상단에 전체 옆에 별 모양 있죠. 요 모양, 별 모양 아마도 많이 보셨을 거야. 요거는 즐겨찾기 기능이구나 라고 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별 모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자주 사용했던 폰트들이 쭉 나열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막 다른 곳 폰트 찾아가지 않아도 별 모양으로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찾아서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글꼴 폰트는 항상 별 모양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 놓으신다는 거. 네네. 네, 음소거 버튼 되어 있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라고 적혀 있고 아이고 기침하시는 네, 혹시 음소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 음소거 버튼 부탁드릴게요. 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라고 적혀져 있었고 이렇게 해서 불러와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방지기님들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날짜는 나는 여름 학기가 좋겠어 라고 하시면 2022년 06월, 01월, 06월 1일부터 나는 시작할 거야. 매주 화요일서부터 해요. 매주 화요일이고 그리고 나는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라고 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역시 지금 화요일마다 매주 1시에서 화요일마다 1시에서 2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나는 조금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클릭하신 뒤에 델레트 키 이용해서 삭제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자, 내가 잘못 삭제했어요. 또는 실수로 뭘 하나를 건드려서 다시 그냥 복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1080 요거 사이즈 조절했던 곳 옆에 이렇게 되살리기 화살표 버튼이 있어요. 이거 복구 버튼이에요. 되살리기. 그러면 이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델레트 키로 삭제했던 내용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델레트 키 누르고 또는 컨트롤 Z, 컨트롤 Z라고 하죠. 그냥 컨트롤 Z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게 되면은 키보드 창에 컨트롤 Z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후기와 함께 미리 패션 이게 또 다시 되살아나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되살리기 요거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가다가 선생님, 네네. 잠시 질문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텍스트 창이 있는 거 말고 텍스트 창이 없는 그림으로만 시작했으면 네네. 텍스트 창을 어떻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럼 방금 하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요. 네, 거기다가 텍스트를 넣고 싶으면 제가 불러오고 예를 들어서 요거 템플릿을 좀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해서 클릭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불러와지고 제가 또 간단하게 내가 그냥 흰 도화지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이렇게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뭔가 여기에 내 사진도 넣고 싶고 여기 아래 하단에 다른 뭐 요소라든지 스티커를 좀 넣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지 넣기 이 부분을 지워줍니다. 여기에 내 사진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 사진보다는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한 사진을 넣을 거예요. 아무래도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다 보니까 이 여자분 사진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사진을 넣는 게 더 좋겠죠. 보시면 사진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요소들도 있고 사진도 있고 요거는 이제 뭐 픽사베이라든지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 사진이거든요. 여기 한번 우리 시니어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실게요. 업로드 사진 여기 중간에 보시면 사진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사진 시니어 요 두 분이 이제 계시는 요 사진 한번 딸깍하고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냥 버튼 한 번만 딸깍 마우스로 딸깍 버튼만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이 불러와집니다. 요 사진을 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굴리게 되면은 여기에 안으로 딱 그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니어분들 사진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나는 여기 또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요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소라고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다양한 요소, 스티커, 이미지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시니어분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선생님, 네. 죄송한데요. 카메라 거기 사진에다가 삭제해야 돼서 삭제를 시켰는데 저는 카메라 자체까지 다 지워졌거든요. 그러시면 다시 복구. 왜냐면 그 전체적인 이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셔가지고 삭제하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실수로 삭제했다. 또는 다시 복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요 버튼, 화살표 버튼, 되살리기 버튼이나 컨트롤 Z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스마트폰 지워졌던 게 다시 불러와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스마트폰 안에 사진만 지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진만 지시게 되면은 여기 이미지 넣기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마우스만 갖다 대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파란색 그러니까 테두리가 둘러져 있을 거예요. 예. 네, 이 상태로 클릭. 클릭하시게 되면은 예. 네, 이렇게 요 사진만 네, 예. 파란색, 하늘색 예, 예. 테두리가 둘러지면서 네. 델레트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 없어지게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왕에 지웠으니까 요소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니어 요소들을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여기 이렇게 요소란에 시니어라고 쳤더니 여기에 우리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진이 또 있어요. 클릭해서 불러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안에 이미지 넣기에 갖다 넣기만 했는데도 안으로 쏙 들어가지는 그 느낌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손으로. 그러시면은 그냥 갖다 대시기만 했는데도 안으로 쏙 들어가졌는데 사진이 좀 잘렸죠? 이럴 때는 자, 사진이 잘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사진조차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이 좀 잘렸어요. 잘리게 되면은 요 이미지 넣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 넣은 사진이란 요소 자체도 사진 그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었다, 줄였다, 키웠다라고 하실 수 있고 요 부분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진 크기를 조절해 주신 상태에서 꺽쇠 모양 이 부분이 적용 버튼이거든요. 적용 버튼, 꺽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셔도 돼요.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꺽쇠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여기다가 뭐 내 사진이라든지 요걸 한번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 핸드폰에 내 프로필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왜냐면 내 인스타인 거를 좀 표출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살짝 이 부분만 살짝 갖다 대게 되면은 이 부분도 지우실 수가 있어요. 자, 델레트 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을 넣으실 수 있게끔 아까처럼 아까처럼 여기에 내 사진을 넣을 수 있게끔 내 인스타임을 표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진이 지워졌어요. 여기다가도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일단은 제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우리가 제페토라든지 내 사진이라든지 이걸 이제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템플릿 작업 공간 그리고 업로드란이 있어요. 업로드는 내 파일, 내 PC, 내 폴더 거기에서 이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업로드란이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초록색 내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사진 그리고 또는 아까 내가 저장해 놓은 제페토를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 세 개를 다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하나 클릭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눌러주시고 또 컨트롤 버튼 눌러주시고 또 컨트롤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각각의 하나의 사진들이 여러 개의 사진들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총 3개의 사진을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이고 미리 캔버스 호환할 수 없는 사진이라고 하네요. 아까는 그건 좀 뺄게요. 이렇게 2개를 제가 불러왔어요. 그러면 내 사진을 불러와 봅니다. 그러면 내 사진도 역시 여기에 아까 위에 상단에 보셨듯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세요. 이 사진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우리 아까 그 조그만 프로필 창에 한번 넣어보려고 했었잖아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아까처럼 우리가 다시
화살표 실행 취소한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 사진을 위에 우리가 프로필 요 동그란 거에다가 넣을 거잖아요. 위에다가 잘 맞춰 넣으셔야 돼요. 잘 맞춰 넣으시게 되면은 똑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제 사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마치 내 핸드폰 인스타에서 마치 홍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사진을 또 넣었어요. 이렇게. 아이고, 감기 걸리셨나 봐요. 이렇게 내 사진을 넣었고, 여기에다가는 또 우리 인스타 아이디를 좀 넣으면 좋겠죠? 그냥 대문자로 할게요. 이렇게 공방 언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넣었어요. 여기도 역시 스마트폰 강의다 보니까 내가 지워도 되고 또는 요거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더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공방지기님들께서 언제든지 해시태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시태그를 넣어도 되고 뭐 여기 텍스트 창을 언제든지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부분을 자 우리는 뭔가 인스타 요거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도 똑같이 해시태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스마트폰 강의 또 그리고 뭐 전주 홈플러스 또는 예를 들어서 시니어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마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온 것처럼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 여기 중간쯤에 뭔가 허전해. 그쵸? 여기도 역시 우리가 요소를 한번 불러와 볼 건데요. 여기에 일단 어쨌든 우리가 스마트폰 강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요소를 또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들의 요소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요소들이 불러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무래도 그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다 보니까 스마트폰 모양의 요소를 여기다가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강의를 그 요소를 여기다가 사이즈도 언제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자, 사이즈 조절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부분 요소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파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나는 늘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기 흰색 점 있는 쪽으로 갖다 대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쉬워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소를 갖다 넣습니다. 이것도 나는 손가락이 조금 손이 떨려요,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요소를 갖다 대신 다음에 키보드 창, 자, 아래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이렇게 미세한 작업을 하실 때는 키보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에 만들어졌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미리 패션 바로 가기 이 부분은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우셔도 됩니다. 델레트 키 지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또 약간 좀 나는 또 다른 텍스트를 좀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를 한번 또 불러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소 밑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창에 여기에 너무 예쁘고 다양한 폰트들이 있어요. 폰트들이 있는데 저는 위에 그냥 텍스트 추가인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라고 해서 하나를 클릭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우리 공방지기님들도 한번 클릭해서 불러와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텍스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텍스트 창 하나만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창에 텍스트를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2번 클릭했기 때문에 저는
죄송해요. 아직 기침이 안 나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창을 입력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신녀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 자, 여름학기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오픈, 여름학기 오픈이라고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고, 이 부분도 너무 검정색 폰트라 너무 확 튀고 너무 안 이쁘네요. 이 부분을 저는 하얀색으로 또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글자 색에 보시면 지금 현재 글자 색상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글자 색상도 역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흰색으로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할게요. 나는 또 이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폰트 여기 편집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언제든지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름학기 오픈이라고 했는데 글씨가 너무 커. 그쵸?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 66.5 글자 크기를 수정해 주셔도 되십니다. 글자 크기를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글자 크기를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여름학기 오픈 글씨가 50포인트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자, 다시 실행 취소해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너무 커요. 이 상태에서 자, 아까 크기 조절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요 글씨를 클릭하시거나 요소를 클릭하신 뒤에 자, 여기 왼쪽, 오른쪽 뭐 다 있는데 저는 오른쪽 요 부분을 조금 늘려보고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흰색 점을 이용해서 늘렸다 줄였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미세하게 나는 약간 좀 세세하게 조금 좀 미세한 이런 작업을 조금 요하고 싶어 만들고 싶어라고 하시면 직접 넣으셔도 되시는 거예요. 이 글자 크기는 45.2포인트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50으로 할 거야.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숫자로 직접 넣으셔서 폰트 조절하시면 되세요. 여름학기 오픈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봤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바탕화면을 불러와서 직접 내가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뉴스가 만들어졌고 또 추가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보시면 새 페이지 추가가 있습니다. 새 페이지 추가 버튼 클릭. 그러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우리 흰색 도화지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탕화면 또는 배경을 넣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배경 색상이라고 해가지고 페인트 모양의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배경 색상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넣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근데 너무 단색이 너무 밋밋해.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배경이라고 있죠. 그러시면은 배경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 정말 다양한 수채화 물감, 그라데이션 배경 정말 많이 있어요. 보시면 그라데이션 배경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번 더보기 버튼을 이용해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색 배경보다는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넣어도 좋겠죠. 자, 다시 한번 다른 색상으로 나는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방지기님들도 여러 가지 한번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약간 그라데이션 뭔가 색종이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또 나네요. 그렇죠? 우리 학종이 많이 접었었는데 학 많이 접었잖아요. 색종이로.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초록색으로 한번 이거 너무 단색이네요. 그렇죠?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는 네. 그 페이지가 추가가 안 됐을까요? 아니 페이지가 한쪽만 되는데 지금 선생님은 4등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에 화면 크기를 네. 파일 옆에 살짝 옆에 그거를 처음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계속 페이지 하나만 뜨거든요. 선생님은 네 쪽이 뜨잖아요. 지금. 네 쪽이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이게 테두리 선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선이거든요. 선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한 아. 페이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페이지예요? 이게 한 페이지예요. 근데 왜 저는 선은 없죠? 선이 지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시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선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글씨를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중간 지점인지 오른쪽 지점인지 모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중간 지점을 알려주는 그런 그냥 이런 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자 같은. 이게 중간에 와 있는지 글씨가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냥 자 같은 역할이라고 해서 이게 없으신 분들도 계시나 봐요.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 4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배경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강의니까는 스마트폰 관련된 빠르게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저는 이 배경을 한번 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경을 넣으신 다음에 우리의 드디어 우리 이제 제페토를 한번 불러와 볼 건데요. 이 제페토를 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배경이 같이 따라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배경을 없애실 때에는 우리 위에 상단에 보시면 다시 리무브라고 해가지고 미리 캔버스가 아닌 이 배경 묻다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리무브라고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배경 사진을 쉽게 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 제거.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라는 부분에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제페토를 불러와줬던 그 제페토를 배경 이미지를 제거를 할 거예요. 이미지 제거라고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불러온 제페토를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신 뒤에 제페토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배경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 제페토가 편집이 됩니다. 선생님, 그 이미지 없애는 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네이버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리무브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리무브 아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리무브라고 해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리무브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위에 상단이 아니라 중간쯤에 아마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업로드 이미지라고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보이시게 되죠. 이 부분을 클릭.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까 우리가 제페토 이미지 빠르게 저장을 해놨었죠. 이 제페토 또는 내 프로필 사진을 없애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페토 사진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제페토 사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둑판 모양의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실 텐데 이거는 이제 배경 이미지가 지워졌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페토 배경 이미지를 지운 상태에서 업로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업로드 했을 때는 어디로 들어갔었죠? 사진 불러올 때는. 자, 여기 템플릿 작업 공간 업로드란에 내 파일 업로드가 아까 있었죠? 내 파일 업로드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 리무브라는 곳은 다운로드, 내 PC 안에 다운로드 쪽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보시면 오늘 저장해 놓은 요 제페토 사진을 불러오실 수가 있죠. 자, 아까 우리 배경 이미지가 있었던 제페토는 델레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해 주고요. 삭제해 주고요. 아까 우리가 이미지 제거했었던 요 제페토 사진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이렇게 제페토 사진이 불러와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제페톤 옆에다 두고 우리가 스마트폰 강의라고 해서 스마트 카드 뉴스를 만들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소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스마트폰 강의임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스마트폰 요소를 불러올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니어분들 사진을 불러오셔도 되고 저는 요 요소를 조금 불러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페토 사진을 불러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요소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요 사진을 불러왔고 요 이미지를 불러왔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요소란에 프레임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이렇게 스마트폰 강의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스마트폰 요소가 들어가서 있었었잖아요.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불러오셔도 돼요. 요 요소를 한번 지워볼게요. 요 스마트폰 강의에 프레임만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관련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 산 모양은 언제든지 요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요거 활용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입력하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이미지, 여기다가 우리 시니어분들도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사진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사진에 관련된 우리 시니어분들 관련된 사진을 불러와 볼게요. 자, 우리 시니어분들 여기다가 또 갖다 대시기만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사이즈를 조절하실 때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넣었다 줄였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꺽쇠 모양 이용해서 넣었어요. 여기는 좀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사진을 한번 전체적인 이제 배경 사진을 조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 예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넣어 볼게요. 색상 손가락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전체적으로 넣을 수가 없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스마트폰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소로 우리가 근데부터 저보고 그러나 네. 우리가 요소를 다른 우리가 문구를 조금 예쁘게 조금 넣어봄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조금 이 카드 뉴스가 조금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라고 해가지고 한번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한번 넣어볼게요. 메모라고 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전체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시면은 텍스트를 그냥 입력하시는 것보다 메모라는 그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예쁘게 또 입력해서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모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스케치북 모양으로 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시면은 이 제페톤 잠깐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스케치북 모양으로 해서 다시 늘려서 이것도 조금 줄여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조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 건데 텍스트는 우리가 역시 텍스트 창에 선생님, 져 있는 부분 입력하시면 네. 선생님 전체 음소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전체 음소거가 전체 입장하실 때 전체 음소거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음소거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좀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음소거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다른 분들이 지금 안 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그 채팅창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 음소거 버튼 부탁드릴게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넣어 볼 거예요.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자, 텍스트도 역시 여기 예쁜 폰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버튼 이용해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 어때 잘난 채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 텍스트를
여기 안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요 서브 텍스트라고 해서 난 요 텍스트가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더블 클릭 이용해서 델리트 키 이용해서 그냥 지워주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폰트를 불러왔잖아요. 텍스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는 여기 밑에 서브 창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해서 삭제. 그리고 여기 어때 잘난 채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자,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 이렇게 해서 글씨가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더블 클릭해서 글씨 모양을 글씨 크기를 조절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금 이게 좀 단점이 우리가 아까 텍스트 창에 들어가서 요 제목 텍스트를 넣은 것과 그리고 여기에 제공되는 텍스트를 넣은 것과 차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크기 조절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를 해서 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두 줄로 넣으실 수는 있지만 한 줄에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한 줄에 넣으려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글자 크기를 완전히 그냥 줄이지 않은 이상 이렇게 줄이지 않은 이상 이거를 한 줄로 넣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텍스트 위에 보시면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를 이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요거를 그냥 우리가 아까 그 폰트 수정하는 거 있었죠. 위에 이렇게 폰트 수정을 이렇게 해서 그냥 넣는 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우리가 자유제재로 수정을 하시려면은 요 부제목, 요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요걸 이용하시면 더 쉽답니다. 요 밑에 거 이용하시게 되면은 수정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왕초보분들 그러니까 쉽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제목 텍스트 또는 텍스트 이용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그래서 자, 요 부분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목 텍스트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자,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라고 해서 한 줄로 딱 들어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글꼴 폰트 수정하셔도 되시고 난 더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용은 언제든지 수정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름학기 오픈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좀 정렬해서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넣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 폰트를 조금 굵게 하고 싶어. 폰트 조절이 그 폰트 변경이 아니라 굵게 조절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글자 크기 옆에 굵게라고 적혀 있어요. 굵게도 있고 기울이기도 있고 그리고 밑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뭐 텍스트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미세하게 작업을 요하실 때는 키보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숫자키 방향키를 이용해서 숫자키가 아니죠. 방향키를 이용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색상을 좀 바꾸고 싶어. 요 여름학기 오픈 요 부분만 좀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부분 여름학기 그냥 여름학기 오픈만 드래그해서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둘러진 상태에서 글자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 색상은 언제든지 뭐 주황색, 빨간색 다 변경이 가능하시거든요. 보라색도 가능하고 붉은색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 여름학기 오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세요. 나는 약간 뭔가 밋밋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배경에 들어가셔가지고 너무 단색이 너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기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자, 여기 하늘 패턴도 있고 도형 패턴도 있고 체크 패턴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되시고 다시 다른 요소로 해서 다른 걸로 한번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요소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는 그 네네. 메모라는 요소에 안에 지금 텍스트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메모 안에 메모는 만들었는데 안에 텍스트가 안 나오거든요. 텍스트가 어떤 안 거를 나오신다라고 하시면 이 요소 위에다가 텍스트 창을 다시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텍스트 창에 제목 텍스트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라 말씀하셨는데 텍스트를 누르면 혹시 저는 텍스트가 안 보이실까요? 네. 그러시면은 이 요소 뒤에 아마 이 텍스트가 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요 텍스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텍스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내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보내기. 네네. 아니면 맨 앞으로 보내기. 맨 앞으로 보내기라고 하시면은 이 텍스트 창이 요소 위에 올라가져요. 아, 또는 이 텍스트를 나는 뒤에 놓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텍스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뒤로 보내기라고 해서 자, 맨 뒤로 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맨 뒤로 보내기라고 하시면 요 요소 뒤에 숨어져 있어요. 요소 뒤에 네. 보내져, 이렇게 네, 해서 감사합니다.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 다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불러온 요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텍스트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오른쪽을 이용해서 뒤로 보낼 건지 또는 이 요소의 맨 뒤로 보낼 건지 이걸 한 번씩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어느 시점으로 이제 이 요소가 이 텍스트가 가져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보내기 하면 이 제페토 뒤로 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델리트 키해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플러스 버튼 이용해서 또 계속해서 한번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PPT를 만들어 볼 건데 PPT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PPT라고 하면은 요 사이즈 창이 아니죠. 자, 우리가 사이즈 조절할 때는 PPT 그 사이즈 조절부터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위에 보시면 파일이 있고 설정이 있고 요 숫자란에 직접 입력해서 넣으셔도 되지만 내가 PPT 사이즈가 도대체 어떤 사이즈인지 어떤 사이즈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직접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1920, 1080 사이즈 이렇게 픽셀 사이즈 이렇게 해서 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른 것도 다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실행 취소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 저장하고 싶다, 다운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위에 상단에 파일 모양의 저장 완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장 완료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이거를 내가 활용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시는데 우리는 인쇄할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수막 제작하거나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웹용을 이용해서 JPG 파일을 이용해서 모든 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니어 스마트폰 요 붉은색 요 카드 뉴스만 나는 다운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든 페이지를 클릭해서 지워주셔야 돼요. 요 체크박스를 해제하신 다음에 1번 페이지만 나는 다운받을 거야 라고 해서 1페이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 완료를 눌러줍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다운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 모든 페이지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첫 번째 페이지만 다운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선택 완료. 그리고 빠른 다운로드라고 해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 컴퓨터, 아까 내 PC,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운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PPT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일단 카드 뉴스는 다운 잘 받아보셨죠?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만들어 보셨을까요? 여기까지 나는 하나의 카드 뉴스를 하나 만들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그러니까 채팅창에 1번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PPT를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 거고 입력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1080, 1080 이 부분 사이즈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PPT에 최적화된 사이즈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역시나 PPT 이거 언제 또 다 요소 넣고 넣고 텍스트 넣고 언제 또 이러고 있어요. 그쵸? 자, 우리가 템플릿을 활용을 해볼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거대로 간단하게 PPT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볼 거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 딱 봤는데 프레젠테이션만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분들이 딱 나오네요. 요거를 이용해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약간 템플릿을 검색을 해서 좀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강의라고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강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강의 PPT에 대한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어느 분이실까요? 음소거 버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일이 또 찾아내서 음소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호님이시네요, 세호님. 자, 제가 음소거 버튼 해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강의라고 한번 넣어봤어요. 나는 어디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의 템플릿, PPT 자료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강의라고 해서 위에 쭉쭉쭉쭉 검색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너무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시면은 나는 이 정도로 좀 괜찮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넣으셔도 되긴 하지만 너무 내용이 없다. 그쵸? 뭐 이렇게 해서 그냥 PPT 여기 마우스만 갖다 대셔도 어떤 내용의 템플릿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지 총 13개의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좀 흑백으로 되어 있구나. 제안 소개, 강의 소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는 소설의 시점, 이런 식으로 해서 PPT를 만들 수가 있구나. 라고 해서 불러와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요걸 한번 불러와 볼 거예요. 주황색. 자, 물체의 무게라고 해가지고 요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스마트폰 강의 PPT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첫 번째 템플릿 PPT부터 이 총 몇 개인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10개의 템플릿을 모두 불러올 거야 라고 하시면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에서 모두 불러와서 쓰시면 되시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요거 하나만 불러올 거야 라고 하시면 요 첫 번째 사진이나 두 번째 사진이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난 요거 다시 물체의 무게로 바꿔올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클릭만 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클릭만 해서 넣어주시면 되시고 또 난 여기 아까 새 페이지 추가가 있었죠. 새 페이지 추가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 쭉쭉 보세요. 한번 보시고 난 요거 좋았어. 두 개의 주제를 비교해 봅시다. 요거 스케치북 모양의 요거 템플릿 괜찮은 걸 하고서 또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해서 총 10개를 가져와서 이거를 다 입력해서 넣으실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템플릿도 불러오셔서 다양하게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3개 정도만 불러와 볼게요. 자, 새 페이지 추가라고 해서 자, 또 어떤 걸 한번 불러올까요? 자, 요거 한번
활동 2 이걸 한번 또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템플릿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오실 때는 자, 다시 한번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귀찮아. 전체적으로 그냥 불러와서 나중에 그냥 삭제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 10개의 템플릿으로 다 이렇게 불러와졌어요. 총. 불러와지면서 아,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걸 지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난 이게 마음에 안 이거 나는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상단에 휴지통 모양이 있어요. 페이지 삭제. 그래서 페이지 삭제로 지워주시면 되세요. 그냥 휴지통에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난 굳이 이 도형도 필요 없어. 그래프도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페이지 삭제라고 해서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는 일단 요 템플릿을 이용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템플릿을 불러왔잖아요. 내가 원하는 템플릿, 내 원하는 그림, 이미지들 다 불러왔으면 여기에 이제 수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나는 여기다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강의 라고 해서 뭐 글자 크기를 변경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위치만 변경해 주시게 되면은 아래 속 그 글씨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공방 언니 여러분들 이름 쓰셔도 되세요. 이름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강사 뭐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왼쪽으로 좀 치우쳤네요. 나는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방 언니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우리 편집창에서 보셨죠? 이 숫자 아니 자꾸 숫자래요. 이 글자 크기 여기 밑에 보시면 왼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 또는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 그래도 가운데 정렬이 조금 안 된 것 같아. 요 테두리 안에 가운데 정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세하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 그날의 수업 내용을 적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날의 수업 뭐 할까요? 저는 지난번 시간에 뭐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를 진행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길이 조절하거나 크기 조절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크기를 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씨를 나는 좀 폰트를 좀 줄이고 싶어. 한 줄로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숫자를 이용해서 줄여줍니다. 그러면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라고 해서 한 줄로 쏙 들어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라고 했죠? 이 부분도 역시 자, 제목이 너무 크네요. 자, 네이버 또는 뭐랄까요? 카카오톡 이렇게 할까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 이것도 너무 커, 그쵸?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도 역시 좀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은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 중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를 나는 알려드릴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나는 이 텍스트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텍스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냥 델레트 키 이용해서 버려주시면 돼요. 버려주시면 되시고 나는 이 연필 모양보다는 나는 시니어다 보니까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요소를 좀 불러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요소에서 불러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소란에 자, 요소란에 우리 시니어분들 사진을 여기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 연필 모양을 또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델레트 키 이용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시니어분들 요소 사진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요소 요거 시니어분들 말고 나는 스마트폰 강의니까 스마트폰 요소를 좀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작성해 주신 다음 그러니까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스마트폰 요런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겉표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그 다음에 작성들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요 클립 모양도 별로 굳이 필요 없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그냥 지워가시면 되고 요 클립도 하나하나 요소를 지우실 수도 있고 넣으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요소들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다 이렇게 하나씩 요소들도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잘못 지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실행 취소로 불러오셔가지고 다시 복구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복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취소했어. 내가 잘못 들어가서 다시 복구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컨트롤 Z 또는 이 실행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건지 쭉쭉쭉쭉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저장을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저장을 우리가 일단은 우리 파일 아이콘 모양으로 들어가서 저장을 해 주신 뒤에 임시 저장, 우리 미리 캔버스 안에 내 작업 공간에 저장을 이제 일단은 한번 해볼 건데요. 저장 완료만 하시게 되면은 여기 템플릿 밑에 작업 공간, 내 디자인이라는 곳에 임시로 이렇게 내가 만든 것들 그동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다운을 받을 거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버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JPG도 아니고 PNG도 아니고 우리는 PPT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PPT 뭐 슬라이드 쇼도 이용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PPT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별 요소 이미지화 권장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들어가셔가지고 권장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우리는 텍스트 편집 가능이라고 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PPT를 온전하게 정말 진짜 100% 퍼펙트하게 진짜 우리가 잘 만들었어. 그러면 개별 요소 이미지화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텍스트 편집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또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공하는 요 폰트들 있잖아요. 요 폰트들이 PPT 거기에서는 그 폰트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다른 폰트들이 제공이 된다든지 살짝 깨진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퍼펙트하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개별 요소 이미지화 권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추천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개별 요소 이미지화가 무슨 뜻인지라는 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자 모든 페이지가 아니었죠. 우리가 아까 만든 것들이 되게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자 몇 개가 없었는데 다 이제 지워졌네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저장을 네네. 개별 저장을 그 위에 그 디스크 표시로 되어 있는 거기 누르면 개별이라는 거는 뜻이 나고 그냥 저장한 버튼만 있는데 그 개별 버튼 그렇게 나오는 거 보려면 어디로 저장이 들어가야 PPT로 되나요? 들어가셔야 돼요. PPT. 파일 형식을 웹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PDF 옆에 PPT요. 자, 다시 한번. 자, 위에 초록색 화면에 다운로드 버튼 들어가시게 되면은 웹용이 있고 인쇄용이 있고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는 웹용으로 해서 다운을 받을 거잖아요. 우리가 뭐 네. 현수막으로 인쇄를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움직이는 동영상 파일을 저장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웹용인 상태에서 JPG가 있고 PNG가 있고 PDF가 있고 PPT가 있어요. PPT를 클릭하셔야 돼요. PPT를 클릭하신 다음에 개별 요소 이미지. 개별 요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요소들을 위치만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개별적으로 위치만 바꾸실 수가 있고 텍스트는 변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편집보다는 개별 요소 이미지화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모든 페이지 이 상태에서 선택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다운로드 버튼까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별 이미지 요소가 뭐지? 라고 해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빠르게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쇄물로 제작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인쇄물 의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PPT 파일을 다운받으셨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내 PC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 옆에 바로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PPT라고 하니까 정말 파워포인트로 저장이 되었어요. 한컴 오피스. 그래서 요소별로 지금 움직이는 건데 텍스트가 진짜 수정이 안 되는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PPT를 불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만든 PPT를 불러왔는데 이런 식으로 요소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해서 PPT만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를 넣으실 때 요 요소로 저장을 하시면 되시는데 자, 이것도 하나 요소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더블 클릭 아무리 해도 수정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요소 이미지로 저장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아까 다시 우리 이거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 공유가 안 돼요. 네, 여기는 보이시죠? 자, 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그 PPT를 열었더니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었더니 내가 만든 아까 요 사진, 요 PPT가 불러와졌어요. 그런데 요 PPT를 다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타가 났거나. 그런데 더블 클릭해서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텍스트 수정이 안 돼요. 아까 요소 자체를 저장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건 하나의 요소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PPT 상으로 나는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나타내기, 뭐 날아오기,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소 자체로 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글씨를 수정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다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고 싶기 때문에 PPT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애니메이션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요소 자체로 저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 부분도 나는 좀 애니메이션 날아오기로 해서 넣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해하셨죠? 저는 요소가 어떤 건지. 네네. 선생님, 네네.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이 흑백으로 나와서 이게 터치가 안 되거든요. 이게 클릭이. 이게 왜 그럴까요? 흑백이 나온다고요? 네, 누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혹시 요소로 저장하셨나요? 어떻게 저장하셨을까요? 네, 맨 위에 줄 걸로 했어요. 맨 위에 걸로 하셨죠. 네네. 근데 흑백이 나오신다고요? 네. 이렇게 하나의 요소처럼 이렇게 각각으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번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서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 여기에 저는 그냥 테두리만 생기고 이 점 같은 건 없어요. 그럼 저장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저장이 잘못됐거나 이런 식으로 저처럼 각각의 하나의 객체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네, 각각 잡히기는 하는데 테두리에 점은 나타나진 않고 실선만 있어요. 실선만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한번 옮겨 보시겠어요? 움직이기는 하나요? 아니요, 안 움직여요. 아, 안 움직여져요. 네, 저장이 잘못된 것 하나의 같아요.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가 봐요.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없고 수정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캔버스로 다시 한번 다시 옮겨 볼게요. 자,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다시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기에 통 이미지라고 해서 다운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통 이미지라고 하면은 개별 자체로 요소도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으실 수도 없고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통 이미지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 편집 가능으로 해서 한번 다운로드해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텍스트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씩 이것도 이용해요. 굳이 뭐 미리 캔버스 폰트, 뭐 글꼴 폰트가 굳이 그대로 이제 쓰여지실 게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편집을 좀 가능하게끔 왔다 갔다 여기 미리 캔버스에 또 수정하고 또 PPT 다시 옮겨놓고 하고 또 귀찮을 수 있잖아요.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텍스트 이미지 말 그대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아까 제공했었던 그 텍스트랑 화면에 잘 안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그 PPT를 더블 클릭해서 열었더니 이런 식으로 폰트들이 바뀌었죠. 아까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했던 폰트들과는 다르게 여기 PPT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경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오타를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강의 내용을. 아까처럼 텍스트 편집 가능으로 해서 편집을 다운 받으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요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해주는 글꼴 폰트로 변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까랑은 다르게 폰트들이 조금 안 이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서 퍼펙트하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요소로, 제일 첫 번째 요소로 저장을 그냥 하신 다음에 불러와서 거기서 애니메이션 효과로 해서 그냥 따로 하시거나 굳이 나는 애니메이션까지 넣지 않아도 돼. 왜냐면 시니어분들은 굳이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넣는 것까지는 별 없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퍼펙트하게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그 권장하는 그 파일 있죠? 그걸로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텍스트로 수정하는 거를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폰트가 안 예뻐져 있는 상태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그냥 텍스트 편집인 상태에서 다운 받으셔서 여기서 뭐 글꼴 폰트는 여기서 제공하는 글꼴 폰트 쓰셔도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제공하는 글꼴 폰트 언제든지 쓰셔도 되니까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수정을 좀 다시 하고 싶어.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라고 해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그 미리 캔버스 글씨 폰트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자, 보시면 이 폰트들이 없어지고 아까 PPT에서 제공하는 폰트들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개별 요소 이미지화로 해서 바꾸시는 거랑 텍스트 편집 가능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랑 요 차이예요. 나는 글꼴 폰트 포기하고 나는 텍스트 편집 가능할 수 있게끔 나는 그래도 내용이 어떻게 수정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오타가 또 날 수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폰트 무시하고 그냥 텍스트 편집으로 해서 다운 받으시면 되시고 나는 여기서 퍼펙트하게 만들었어. 그치만 PPT에서 제공하는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별 요소 이미지화 라고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통 이미지라고 하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그냥 그룹인 상태에서 그냥 통으로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까 하나씩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개별 요소 이미지화인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일단 7시 20분 흘렀는데요. 혹시라도 제 채팅창 보고 네,
지금 출근 준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오늘 또 출근을 해야 돼서. 네.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난 조금 어려워요. 난 조금 그래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미리 캔버스는요, 여러 가지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클릭해서 눌러보셔야 돼요. 그게 답이거든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그 미리 캔버스 화면에 이렇게 저 클릭하셨을 때 네네. 그림에서 클립 같은 거를 클릭. 네, 핸드폰 모양을 클릭을 하셨을 때 네. 그 왼쪽에 보면은 여기 자물쇠 옆에 분 모양이 있잖아요. 자물쇠 옆에 분 모양이요. 네네, 왼쪽에요. 왼쪽 여기 불투명도 위에요. 여기 자물쇠 이 모양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 모양요, 분 모양. 분 모양. 네네. 그게 뭐예요? 이 스타일 분 모양은 스타일 복사라고 해가지고 저도 요소는 한번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해볼게요. 스타일 복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건가 봐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분 모양을 했더니 이 핸드폰이 파란색이었잖아요. 이 파란색 붓이 여기에 이제 갖다 대니까 파란색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이해하셨죠? 네. 네네네. 그래서 나는 요거를 굳이 같은 색깔로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다시 실행 취소해서 들어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저건데 예를 들어서 요 색상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인데 요 파란색 부분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요 스포이드 모양 있잖아요. 이 스포이드 모양만 갖다 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파란색 요거구나. 요 색상인 FD9704구나. 요것도 이 나름대로의 폰트의 넘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갖다 대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 포인트 같은, 이 스포이드 같은 역할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색상의 폰트 색상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자 색상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 글자 폰트에 요 나름대로의 넘버가 있어요. 요 넘버를 따로 저장을 해 놓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에다가 조금 적어 놓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글자 폰트 색상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인스타라든지 이런 쪽에 글씨 똑같은 색상으로 해가지고 또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약간 조금 정돈화되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좀 같은 색상을 조금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 바탕화면 요 아이보리 색상 있잖아요. 요 아이보리 색상을 나중에 또 쓰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요 아이보리 색상이 이 아이보리 색상의 넘버는 FFFEDE라는 번호구나 라고 해서 요 번호를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저는 카카오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제 거 메모장에 좀 적어두는 편이에요. 적어두거나 아니면 PC 화면에 따로 저는 메모창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좀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좀 불러올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페인트 부분 있잖아요. 페인트 부분에 제가 그러니까는 그 드래그해서 복사했던 거를 컨트롤 V에서 넣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복사했던 요 아이보리 색상이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아이보리 색상이 불러졌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폰트 색상 또는 배경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서 제공하는 이 템플릿 색상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요거를 따로 저장을 해 두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컨트롤 C 그리고 내 거 채팅방에 컨트롤 V 또는 내 메모장에 컨트롤 V 하셨다가 나중에 또 불러오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